안녕하십니까. 김외식입니다. 오래간만에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5월달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일전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많거든요. 두산중공업하고 또 두산중공업 여기 또 하고 또 두산중공업 여기 하고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두산중공업 재료는 많은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지 말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약 1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요 영상을 올리려고 하나 하면, 다른 유튜브와 주식 전문가들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자꾸 매수하라는 쪽으로 영상을 올리기에 제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달 장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7월달에 올렸는 영상에서 제가 또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요거 보면 두산은 중공업이 아니라 본래 소비회사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맥주, 뭐 두산 폴로, 뭐 이래서 동대문에 가면 두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의류점 입지에 있고, 그래서 본래는 두산중공업이 중공업 하니까 이게 아주 뭐 기계 장치 뭐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미래 수주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2, 4분기 영업이익이 2,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좀 났네. 그죠? 손실이 났는데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2, 4분기 국내외 대형 EPC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의 계획 대비 공정 초과 달성으로 매출이 늘어났고 재무구조가 나아지며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사우디 얌부사 해수 다마와 플랜트 국내외에서 대규모 서비스 기자재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상반기, 작년이죠, 수주는 작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2조 3천억의 기록했다.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적 개선이 당분간 조기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SML 소형 모듈 원, 요거는 미국하고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미국하고 열해서 소형 모듈 원주를 만들기로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고, 뉴스케일 파워 SMR 지분 투자를 통해 관련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함께 해상 풍력, 가스 터빈,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청정 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호재가 많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사지 말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또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제가 여기서 두산중공업은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어갖고 앞으로 중공업 외에 뭐 첨단 산업까지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완전 이욕을 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는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이죠. 제가 사지만 말씀을 드리고는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언제가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인데 26,000원, 그전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30,000원까지 올라갔죠. 3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26,000원까지 한 반등을 했죠. 26,000원 한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하고는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계속 얼마나 빠졌죠? 이게. 2월 11일에서 원래 2월 때까지, 원래 2월 10월까지입니다. 그죠? 원래 2월 10월까지 15,000원, 거의 뭐 한 만원 빠졌으니까 70, 얼마입니까? 50%, 40% 정도 빠졌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빠졌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반등한다고 17,000원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타는 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에 단타는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를 치고 또 지금 그러고 또 이렇게 빌빌 거리고 있는데, 빌빌 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 좋은 소식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라고 영상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새로 올리는 건 제 견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올리는데, 왜냐하면 아까 5월달 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월달 장은 5월달 장은 제가 보건된 장이 좀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베이비 스텝, 또 점보 스텝, 그레이프 스텝, 뭐 이렇게 뭐 금리를 자꾸 0.5%, 0.75% 올린다고 하는데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저렇게 전쟁이 터져서 지금 난리인데 곡물가가 오르고 에너지가가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와 기아와 경제가 침체가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5월때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전쟁 중에도 개전 초에는 빠졌지만도 개전하고 난 뒤에는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달, 4월달 장에 미리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5월달 장은 좋다고,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부산중공업은 제 생각엔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장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기보다는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빠지지 않으면서 개별 종목적으로 많은 수익이 날 거로 봅니다. 개별 종목적으로 5월달은. 그래서 제가 꽃놀이 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 종목이 이런 대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 및 낙폭과대, 이거 지금은 낙폭과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만큼 올라가고 낙폭과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폭과대가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공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아까 제가 뽑아놨는데, 혹시나 아까 설명을 하다가 자료가 나오면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중공업이 구조개혁,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매출이 올라가려면 기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호재는 상존회가 있고 5월달 장은 또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5월달에는 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복권과 사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하려고 봅니다만은, 그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요거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만, 제 생각, 제 견해로는 매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5월달 장에 대해서는 이거 보고 두산중업에서는 호재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풍력등, 신재생 에너지, 수소, 가스 터빈, 차세대 원전민, 해외 원전 등 4대 성장 사업 비중을 원래 29% 수준에서 2025년간 62%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 석탄, 담수, 건설 사업 비중은 자연스레 38% 수준 떨어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께서 앞으로 원전을 이거를 새로 더 원전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장차는 호재가 됩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은 제가 보는 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은 두산중공업을 사라고 하는데, 제 의견은 두산중공업은 아니고 개별 종목적으로 5월달은 개별 종목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4월 30일 날 준비해 놨는데요. 4월 30일 준비해 놨는데 5월달 장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첫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강세잖아요. 그죠? 인덱스 칸 이것은 6개국 통화 대비해 갖고 달러가 얼마나 강세냐 이건데, 지금 달러가 최고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은 악재지요. 왜냐하면 이 보면 한국 주식이 지금 지루한 이유는 원달러 강세입니다. 원달러가 이거 1100원 하다가 1270원이거든요. 그럼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면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 수출이 잘 돼서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뭐 1달러 수출하면 1270원을 받아내니 환전을 하니까 맞는데, 대신에 수입 물가가, 에너지가 유류 가격이 뭐 60달러, 뭐 70달러 하던 게 지금 110달러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러 강세가 지금 현재는 악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미국을 보면 1, 4분기에 마이너스 1.4 역성장했습니다. 상당히 악재죠. 금리 인상이 이래 되면 금리 인상이 주춤해질 수가 있고, 역성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를 더 추락시키다, 더 하락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인상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 대차 대출 축소, 이래서 자금을 빨아들인다,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시킨다, QT, 완화 기대, 그래 역성장하는 바람에 자금을 금리 인상을 하고, 빅스텝, 그레이터 스텝, 뭐 전보 스텝, 이렇게 금리를 0.7로 올린다 하는 걸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래서 5월달 장은 그렇게 악재가 반영이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역성장하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무조건 인상시키면 또 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못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시 이것도 악재지요. 모기지 금리가 4%대로 오니까 악재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다 미국의 주식이 지금 안 좋습니다. 얼마 전 미국 장세는 주로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 빠졌죠. 즉 상승 종목은 적고 하락 종목이 많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오를 때는 다른 주식 빠지고 지수 오르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도 금요일날 삼성전자 팍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간지, 금요일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에서 팍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 빠지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 빠지지. 지금 미국이 요런 추세다. 미국은 이제 팡죽 해갖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런 종목이 대체적으로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하락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올라갈 때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년 만에 한 번 온 장 이르죠. 우리 한국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1430에서 3266포인트. 그런데 여러분들 요 3266포인트 요 기억하십시오. 3266포인트. 이게 꼭지였다 하는 거, 이거를 1월 11일 날, 얼마입니까? 이게 1년 전에 제가 3266포인트 꼭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아무도, 전문가도 기관 투자가도 아무도 이걸 못 맞췄는데, 이거 정말 제가 맞춘 거. 이거는 정말 신문에 날 일인데 아무도 이거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제가 지금 묻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걸 제가 맞춰고 이거를요. 물론 6월 25일 날 50포인트 플러스 돼갖고 3316까지 올라갔어요. 3316. 요거는 제가 트릭이다 말입니다. 트릭이라. 왜냐면 이걸 갖고 좀 퍼져가고 자꾸 소문이 나니까, 꼭지 쳐도 소문이 나니까 몸 팔아먹지 않습니까? 주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25일 할 수 없이 어떤 그 그룹이 있지요. 그 그룹에서 50포인트 더 올리자 이래가 3316 올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트릭입니다. 트릭. 진짜 리얼 바닥은 요겁니다. 요거 3000, 요거. 나중에 한번 요때 또 삼성전자가 96,800에 삼성전자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요때 꼭대기 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때 지수도 꼭대기 치고 삼성전자가 같이 꼭대기 쳤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앞에 놓으니까 요 날이 1월 11일이가 그렇잖아. 삼성 916, 저 꼭대기로 말씀드리지, 이때. 꼭대기라고. 그러고, 이날 종합지수도 꼭대기입니다. 이건 일부러 완전 걸리니까 월봉으로 봐야 돼. (3316) 요거는 3316한 요거는 트릭이고 50포인트 트릭이고,
이거 삼성 2월 11일 요거지 요거. 요거 3316 요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요건 트릭, 요거 50포인트 트릭이고, 워낙 이걸 난리를 치니까 해갖고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50포인트 올려가 3316 진 바닥은 여기, 진 꼭대기 여기입니다. 진 꼭대기 요거. 그때 만약에 제 영상이 없었으면 이게 그대로 되는데, 여기 카도 여기 자꾸 소문 퍼지니까 아무것도 운영을 못하잖아요. 기관들과 컨솔과 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50포인트 올리고요. 진 바닥은 진 꼭대기 요겁니다. 요 날하고 삼성전자하고 꼭대기를 쳤는데, 제가 그때부터 주식을 가급적 단기 매매나 꼭대기를 치면 그 다음엔 무조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식이 계속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고 뭐 힘이 없이 계속 맥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만에 한번 온 자리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반등을 하지만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도 작년 11월 때 꼭대기 쳤는 거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5월달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위험한 자산을 회피하고 가치주 배당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석학들 박사들도 금융시장 정화 과정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뭐 1년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 정화 과정이 와서 주식이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조심은 하되, 그러니까 5월달 장이 계속 간다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 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고 하락하듯이, 또 하락을 하더라도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이래갖고, 5월달 장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주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5월달 장은. 그래서 5월달 장은 좀 재미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베이비 스텝 2.5포인트 올리는 거, 빅 스텝은 0.5포인트 올리는 거, 그레이트 스텝은 0.75포인트 올리는 거, 전보 스텝도 0.75포인트 올리는 거. 그러니까 5월달은 5월 3일 4일날 미국 FOMC 회의 있죠. 요 날로 해갖고 0.5포인트 올린다. 이거는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 다 떠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악재 반영이 다 됐다 말씀이죠. 알려진 악재가 아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5월달은 악재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빅스텝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다. 또 그레이트 스텝, 전보 스텝 이거는 6월달에 7.5포인트, 6월달 0.75포인트 올리는데, 이것도 알려진 악재다. 이래서 5월달 장은 이런 악재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5월달 장은 의외로 반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웩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가 화제이죠. 웩플레이션. 블룸버그가 최근의 상황을 초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얼마고 가면 4. 얼마에서 죽는다고 야단이었는데, 지금 미국 인플레가 또 7.9까지 올라갔거든요. 또 7.9에서도 난리라다가 지금 8.5입니다. 8.5. 완전히 예전 같은 주식이 대폭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폭락을 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걸 지금 금리 올렸다가는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기존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며 새롭게 제시한 단어가 웩플레이션, 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단어 웩의 인플레이션을 합성해 만들어낸 말이다. 얼마 전에 근원물가 지수 발표했죠. CPI가 이거는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 뺀 겁니다.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 뺀 걸 버는 물가 지수로 하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CPI고 또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요거는 PC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준이 이걸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지? 7.9에서 8.5%. 그러면 엄청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미국의 물가가. 미국의 물가 올라온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이제 발이 못 되니까, 미국에서 자꾸 관세를 높이고 이래서 못 되니까 저렴한 중국 그 제품을 못 사니까 미국 물가가 올라가다. 그래 볼 수도 있죠. 그 PC하고 CPI는 뭐가 다르냐면, CPI고 PC가 다른 게, 주택 가격 비중을 더 많이 둔다 하는 게, 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따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유가하고 곡물은 빼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해서 근원물가 지수 뽑는데, PCI는 요쪽에서 주택 가격 비율을 더 높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중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 보면 항생 지수 폭락 후 반등하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인데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은 자꾸 지준율을 인해갖고, 지준율이 있죠. 지준율을 해갖고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좀 미국하고 상반되죠. 상반되는데, 미국도 금리 인상시키려고 하는 미국도 주가가 빠지고, 또 금리 인하는 중국도 이거 주가가 빠지는데, 요래 되면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하네. 중국이 금리 인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 보니까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높고 고물가가 올라가고 에너지값이 올라가고 이러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래갖고 러시아가 정시 개전 때는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지금은 지사로 올라가죠.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하러.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든 루블화로 결제하라 이래가고 루블화 가격이 올라가고, 러시아는 뭐 기름값 때문에 뭐 손해보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85%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우니까 이거 지금 거꾸로 돼서 러시아 손본다 하는 게,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러시아 손본다 하는 도리어 러시아는 지금 아주 지금 잘 살고 돈이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주식이 지자리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주식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아주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보면 좌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옛날에 거래대금, 지금 최근 거래대금 좀 더 늘어났어요. 그죠? 좀 더 늘어났고, 거래량도 뭐 조금, 코스닥 기준이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는데, 과거엔 이게요, 20조, 지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2조, 이것도 최근 늘어나서 볼 때만 10조도 안 되고, 8조, 9조 이래도 안 돼서. 근데, 거래가 과거 괜찮을 때는 22조,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최근에 거래잖아. 옛날에 보세요. 22조, 20조, 19조, 18조, 거래량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도 21억 주, 뭐 21억 주, 12억 주, 뭐, 하여튼 거래대금이 뭐 보통 20조 갔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요거를 최근에는 뭐 때문에 그런다 하면, 뭐, 보니까 상방울하고 뭐, 상방울, 현대사로, 고노삼, 한일사 이런 것들이 거래, 상방울이 뭐 4억 주, 5억 주 이래 거래되고, 현대사로, 고노삼, 한일사 등 이래 이상한 주식들이, 불실주들이 거래량이 막 몇억 주씩 막 되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거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상방울 한번 볼까요? 상방울.
쌍방울. 쌍방울 한번 보십시오, 이거. 4억주, 5억주, 1억 5천주, 1억 3천주, 1억주. 전망이 의의될 것은 전망이. 이거 사는 사람 다 물렸다고 안 보입니까? 무조건 다 물렸어. 4억주, 5억주, 뭐, 사다고 이런 것도 다 물렸습니다. 또 한번 제가, 이거 뭐, 또 있는데.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한번 볼까요? 한일사료 이것도 지금 곡물 저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도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사면 안 됩니다. 한일사료 이런 거는. 이런 거 뭐, 자산 가치도 없는 거, 이거, 뭐 보고 이런 거 삽니까? 하면 지금 15,000원에 산 사람들 하면 뭐 40불 이상 손해봤잖아. 그죠?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기서 사지 마라, 사라, 이래갖고, 그 주식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한다고, 혹시, 뭐, 아이고,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한다고는 절대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또 뭐 현대사료가 그것도 이렇더라고요. 현대사료인가? 현대사료. 현대사료 이것도 뭐 17, 얼마입니까? 현대사료 이것도, 여기서 얼마입니까? 14,000원에서 17만이면 10배 올라요, 10배. 그죠? 10배 올라죠, 10배. 이런 거 샀단 말입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 많더라 보니까 내가 다 못 쳐봐서 그런데. 그리고 저번에 제가 LG화학 이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리죠. LG화학 이것도 하여튼 제가 대형 그룹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주봉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105만원 이때 할 때 자꾸 이거 올라갔다 내리가 빠진다고 사지 말라고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단다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반토막이 더 안 났습니까? 그죠? 이런 거 빠지니까 이게 반등이지. 이게 본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등이지. 그래 비싼 주식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때 제가. 그러고 또 이제 금융주,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100포인트. 이거 1월 2일날 제가 올랐는데, 그 1월 2일날. 1월 2일날 올렸는데, 이때, 아무도 전망을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최초로 했으면 이거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전망을 했나 하면, 제가 딱 틀린 거는 뭐가 틀렸노 하면, 3월달 내로 3,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틀렸어요. 제가 틀렸는데 그거는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1월달 2월달 3월 하락한 장에 제가 추천한 거 은행주 볼게요. 은행주, 생명보험주, 저법, 우량주, 이거는 다 올랐습니다. 거꾸로 주식은 빠졌는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거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30% 박살나는데 이거 돈이 남았다 하니까. 제가 틀린 거는 1, 2, 3월 달 중에 3,100포인트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거 말씀드려. 이 안에서 그런 애 있거든 했는데 그거는 제가 틀렸습니다만은 제가 추천했는 종목은 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틀렸지만도 전체 종목은 올라갔는데, 근데 이건 1월 2일 날입니다.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1월 2일에 추천해서. 그런데 이걸 하고 2월, 3월, 4월, 5월 계속 은행주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또 판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뀌는 데 따라가야죠. 지금 과연 은행주 좋은 거,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1월 2일 날 했는 거, 예를 들어 주식은 보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보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변하고 이건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전에 그대로 추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1월달 영상인데, 새로 봐야 돼. 1월달 말만 믿고 계속 은행주 좋다, 은행주 좋다, 뭐 보험주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보험주 올라가다 다 지금 뭐 조정받고 있는데, 은행주 지금 올라가다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갖고 계속 은행주 이러면 안 되고, 은행주 새로 봐야 됩니다. 새로 봐야 되고, 여기 보면 은행주도 보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주, KB금리 이것도 대표 하나 봅시다. 오늘 보는데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게 6만 2022년 1월 22 이때는 그죠? 이때에 2022년 1월 달에 보면 약 이게 한 5만 한 3천원 뭐 이 선인데 그죠? 그래갖고 1월 때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지 하시면 66,400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폭락하는데 이거는 거의 만원 올랐으니까, 만원 더 올랐으니까 상당히 취향 자리. 그래 또 D자리 왔습니다. 이게 D자리 왔습니다. D자리 왔는데 여기서 또 반등을 했거든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또 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남아있다. 만약 1월 달에 사갖고 갖고 있어도 지금까지 아직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 계속 또 뭐 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어 그 하나만 했는데 또 마찬가지,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인데 1월달 어때? 1월달입니까? 1월달에 1월달에 약 37,000원인데, 신한지주도 이렇게 올랐다가 또 지자리 왔다가 또 이래 올랐다 아닙니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봐야 되죠. 지금은 계속, 왜냐하면 금리 인상 수혜주 해갖고 보험주, 은행주 제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5월달 되면 뭐 FMC에서 5%, 0.5%인가 뭐 올리고 이러면, 빅스텝이 올리고 이러면 금리는 다 반영됐거니,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은행주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지금은 제가 5월달에 추천한 종목은 은행주나 뭐 대형 우량주보다는 개별 종목하고, 첫째는 개별 종목이고, 중소형 개별 종목, 둘째는 낙폭과대주. 낙폭과대, 대형주든 은행주든 뭐든 간에 낙폭과대주. 건설, 금융, 무역, 제조업, 무관화 관련 없이. 지금은, 그냥 5월달 장은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실력장. 그러니까, 초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주리닉하죠. 죄송합니다. 주린이 하시는 분들, 주린이 되시는 분들은 5월달 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5월달 장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장인데, 이 5월달 장에 수익이 난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월달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주린이나 개비 투자자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5월달 장은 하면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시고, 또 좀 하신 분들, 실력 있는 분들, 경력 있는 분들은 5월달 장을 개별 종목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많이 낙폭이 큰 대형 우량주도, 제가 대형 우량주 사지 마라 했습니다만은, 낙폭이 큰 대형 우량주도 5월달 장에는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어디가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민 53% 주식 보유, 과거에는 25%, 30%인데 지금 53% 미국도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상승, B2, 주담대 90%, 가계부채가 3,135%. 그래, 이게 미국에서 지금 폭탄이 모기지 금리가 4% 이상이거든요. 모기지 금리는 30년을 대출 기간인데,
주택 살 때 받는 대출이 모기지금 옛날에 2008년도가 그때도 미국이 난리난 게 모기지 대출이죠. 미국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문제가 이겁니다. 미국이 나스닥이 1월 11일이죠. 작년 1월 10일 최고 지수. 우리나라는 1월달, 아까 제가 말한 1월달이죠. 1월달인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 1월달 최고 지수, 11월달 최고입니다. 나스닥이 약 16,000, 다우 지수가 37,000, S&P가 48,000, 이게 거의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인데, 이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최근에 막 자꾸 빠지는 게 팡주식해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것들이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의 폭락 주범입니다. 지수 빠지는 거. 이게 이 다섯 개가 미국 총 시총 25% 차지합니다. 그럼 미국은 또 보면 2011년 8월 8일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 저번에 했는데 S&P AA-에서 AA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미신용 등급이 하락 중이다. 지금 하락 중이다. 미국도 재무 구조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미국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이 이제 다우고, 이게 S&P 500이, 나스닥이, 다우 하나만 똑같아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딱 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안 돼. 갑자기 뭐 어떤 그 회원가에 와 있다고 이거 안 되는가 봐 이게. 회원가입 또 로그인 하락하는 로그인 하기도 그것도 자꾸 하락하기 그렇고 그냥 이어서 막 봐도 표가 나는데 그죠? 이날 아까 나 37,000 개죠. 약 37,000이잖아 그죠? 이제 또 대락하네. 약 37,000. (37,000) 37,000 그죠? 37,000이잖아. 37,000인데 바닥 어디까지 왔나 하면 여기까지. 32,000원까지 떨어졌잖아. 37,000, 3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졌는데 여기서 3만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갖고 이까지는 안 왔어. 이까지는 안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등을 4월 29일 날 거니까 또 5월 달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여기서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까지는 오지 않는다. 제 생각에 이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이래 보이지거든요. 이까지는 반등이고 이어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까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미국 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여기서 작년 1월 11일 날 작년 11월 달에 37,000원 꼭대기를 치고 이렇게 뭐 32,000원 빠졌다가 여기서 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바닥이 되고 여기서 반등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주식하고는 우리가 또 많이 연계가 되니까 미국 주식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주식도 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만 보면 되겠죠. 뭐 나스닥하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아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이기는. 그러고 소련 있잖아요. 소련 러시아 소련 러시아 이게 러시아거든. 그죠? 모엑스 지수도 러시아인데 또 예미겠다. 또 예미겠다. 러시아도 이렇게 폭락을 해갖고 반등이 러시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러시아 이래가 하라고 와갖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데 모엑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러시아는 안되네. 안되면 차보고 그죠? 인자이라고 다 들어갔길래 러시아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서 러시아가 올라간다가 있잖아요. 상당히 러시아는 지금 좋아해 보이기는. 한번 안 보여줄게요. 러시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빠질 이유가 있으면 악재가 다 반영됐는데 그래서 5월달 장은 제가 보고내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나라 궁금한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고 그거 봤으면 되지 싶은데 그럼 나스닥 한번 더 볼까요? 그 나스닥을 야들이 빨리 안 열어주기는 뭐 자꾸 보기도 그러네요. 보고 나가라고 자꾸 이러는 모인데 참 나스닥 이거 다 16,000원 돼 있어. 그 나스닥이 못 올라가네. 그죠? 나스닥은 못 올라간다. 전 고점보다 더 빠져. 나스닥은 나스닥은 전 고점부터 떨어져 버렸네. 제가 참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있잖아요. 제가 코스닥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제가 저번에 안내 같은 그런 거 안내 같은 그런 거는 우량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아예 추천 안 한다고 아예 제가 뭐고 영상도 없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영상은 딱 하나가 하나 있으면 그거는 찾아보면 있는데 코스닥은 왜냐면 근본 자산가 뻥이기 때문에 뻥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이게 거론해 보니까요, 그죠? 이게 나스닥이 한 16,000원 꼭대기 치고 여기서 반등했다가 반등을 주고는 또 상바닥 돼버리는. 상바닥 돼버려. 상바닥보다 더 쳐져 버렸네, 그죠? 그 우리나라 하여튼 5월달 하더라도 가급적 우량주 종목을 해요. 물리더라도 장이 좋을 것 같지만 물리더라도 우량주로 물리면 나중에 1년이고 2년, 3년이고 언제 그거 틀린 본전이 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그런 주식 회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 북실주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두산중공업 있잖아요, 그죠? 두산중공업도 아까 제가 기업개요 재무제표. 뭐냐, 두산중공업도 재무제표가 별로 아예 안 좋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금 흐름도 이런 거 보면, 현금 흐름도 이게 플러스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는 좋다.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많이 좋다. 이거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에 뭐 흑자 전환했다고 이래 하는데, 아직도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부채도 많고, 그죠? 유보율 이런 건 없을 거고. 그러고 자본금보다도 자본이 적으면 그거는 자본 잠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하여간 상세 분석하려고 하면 이거 좀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금요일날 4월 29일, 4월날 마지막 날이죠. 미국에 보면, 보십시오. 대형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거는 올해 5원이면 이상 장난치더라고요. 전부 대형주 쪽 다 빠졌어요. MS, FT, 마이크로소프트. 이 빨간 거 빠진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 전부 다 빠졌다, 다. 그죠? 전부 다 빠져버려요. 완전히 깨박살 나버리네, 1000포인트. 사상 두 번째라 하나, 그만큼 많이 빠져버려요. 1000포인트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니까 5월달은, 이게 틀림없이 빅스 지수, 공포지수 올라갔거든. 공포지수 가는 건 뭐냐면, VIX 공포지수는 많이 빠지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한 30 넘어가면 그 다음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틀리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5월달 장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져주기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보면 미국 나스닥 이거는 옛날 거는 중재적적 2년 만에 최악. 미기술 옥석 가리기. 그 좋은 걸 하라 이 말. 좋은 걸 하라 이 말. 또 미국 개미 59% 하락장 올 것. 투자 심리 금융이 최악. 빅스 지수 up수 높거든요. 안 된다. 미국도 안 된다. 개미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런 장이다. 그나마 5월달 장 거꾸로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뉴욕 증시. 미 FOMC 설린 빅스텝 나오나? 어차피 5월달에는 0.5포인트 빅스텝 한다고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잔인한
4월 보낸 정시, 5월 FOMC 주목, 그 작년 4월 보냈기 때문에 5월은 이제 좋을 수도 있단 말이지. 어떻게 인생사례가 이렇게 굴곡이 있지, 무조건 자꾸 내리박는 인생사례 어디 있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엔저시마 이래갖고, 은행 예금 엔화급, 이렇거든요. 이거를 옛날에 캐리 뭐더라, 캐리 트레이딩인가? 옛날 해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돈을 엔화를 빌려갖고, 다른데 또 대출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엔저가 되면, 일본 관련 주식은 좀 관심 있게 봐야, 일본 관련 주식을 그렇게 봐야 내년에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잠재적 전쟁 범죄에 대한 시민들 이미지가 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적인 비료 가격은 투자자와 농부들이 미생물로 몰아갑니다. 멕시코 의약품 부족 고통 현직합니다. 이것도 주식 가는 거 이야기 했었겠는데, 이것도 주식. 비즈니스. 마켓, 스톡, 마켓. 주식, 한번 볼까요? 테크로 2008년 이후 최악 나스닥의 달. 아우, 나스닥 난리 났다, 이런.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합니다. 나스닥 3%, 이게 옛날 시작이잖아. 다우가 8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건 팽족, 아까 많이 빠진 팽족.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거 많이 빠졌죠. 아까 여기 보고 두산중공업 부중에 대해서 아까 한 봤는데, 아이고 또 두산중공업 아까 대충 그렇다고 그래 말씀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죠? 한정기술 요것도 제가 저번에 한 영상에서 단타를 치면 된다 한 말씀 드렸잖아. 한정기술. 한정기술 제가 5만원에 추천드리는데, 제가 그때 한정기술 아까워 죽겠더라고 보이기는 10월 딱 제가 날짜도 10월 25일에 그쯤 됐는데, 한국전력 이거는 뭐 인수위에서 뭐고 민영화 이야기로 한전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민영화 한전주가 민영화로 올라갑니다. 민영화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는 한전주가 그죠? 민영화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적자지만도. 그래서 한전기술 요걸 원전 관련주라고 제가 얼마 추천했어요? 10월달 추천했거든요. 영상이 있습니다. 5만원대인데 그때가 10월달이요. 10월 25일인데 이날이가 한 이쯤 되네요. 10월 5월 이때. 이때 제가 그 한전기술을 추천했거든요. 한전기술 추천이 물론 이만큼은 못 먹을지 몰라도 이 나쁜 장에 뭐 최소한 뭐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참 제가 추천해주고도 참 아까운 주식이에요. 그죠? 그때. 지금은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라 해서 좋은데, 원전 관련주라서 한전기술하고 두산중공업하고 원전 관련주 아닙니까? 한전기술하고 원전 관련주인데, 이게 요것은 뭐 차트가 상당히 또 참하게 되가 있네, 그죠? 참하게 되가 있는데, 한전기술 요것도 반등은 할 때가 됐네, 지금 보니까.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하고 요런 건 반등할 때가 되가 있는데, 저는 두산중공업이 호재가 그리 많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정기적으로는 반등은 할 때가 되겠네, 그죠? 반등인데 그때 제가 이걸 추천을 하고 작년 10월 달인데 이때 추천을 하고는 이때 추천하고 이만큼 올라가시니까 제 영상에 있습니다. 이거 제 영상에 보면 하여튼 이 어디 영상에 보면 산타렐 요것도 제가 좀 틀렸지요. 요것도 산타렐 요것도 틀렸습니다. 종목은 좀 괜찮았는데 전체적 시향은 좀 틀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어디 있습니다. 보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 그래서 여기다 보면 우리나라 이거 있잖아요. 상장 기업 수 코스피 820개고 코스닥이 1553개고 총합이 2500개 되네. 코스닥이 거의 배되네, 그죠? 창작 주식수는 코스피가 820, 코스닥이 1550개고 시가총액이 25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 그것도 나오거든요. 신용하고 고객예탁금이 여기도 정확하거든요. 어디서 봐야 되나?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코스닥, 코스넥 이런 거 뭐 그것도 나옵니다. 보면 설명이 딱 보면 여기 보면 1일 동향 4월 29일 날 전일 빅테크 실적 호조 기관 소매에서 힘의 지수 상승 마감, 전일 미정시가 빅테크 실적 호조 소식이며 쭉쭉 일어나오잖아요. 지수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전일 말 대비, 투자별 동향,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금융투자 사고, 투신사들 팔고, 연기금 사고, 뭐, 이쪽 업종동 전기차, 신용잔고, 뭐, 쭉쭉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도 보면,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못 찾겠다, 말이에요. 정실적 것도 나오고 5월 1일날 세계물산, DRB, 동일, 만도, 코오롱 분할한다. 또 카카오가 또 뭐 감자 소가 가야 카카오가 쭉 나오는데 내가 그 해놨는데 못 찾겠다. 요거도 나오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리스크에 유가증권 시장이 살얼판을 걷고 있다. 정권업계에서는 과거 예측 가능했던 전쟁의 경우 발발 이전엔 증시가 약세를 겪었지만도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일어났죠. 맞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주가 올랐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리츠 정권에 따르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도 예측 가능했던 전쟁이고 발발 60거대일 전 미국 스탠드 앤 푸어스가 지수는 하락했지만 실제 전쟁이 발생한 후에는 오히려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전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에 전쟁이 있더라도 5월달에 4월달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5월달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 오디세이 검색 주식 투자 오디세이 유튜브에 주식 투자 오디세이 이거 쳐보고 안 그러면 다음에서 주식 투자 오디세이 이거 쳐보면 다음 들어가 갖고 이게 다 쳐야 되더라고. 주식 투자 오디 다 쳐야 되네. 끝까지. 아, 이것도 틀렸네. 자자. 이 들어가면 제 영상이 올려놔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려놔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쭉 있는데 이건 아닌데 누구 붙이나더라고. 하나, 둘, 셋. 이건 내가 관계없는데 이분들이 제 좋다고 참 붙이나더라고. 보면 여기에서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요것도 보면 요거는 아주 짧은데도 그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보고 틀렸다고 아니다 감시 이러는데 아니다고 내보고 틀렸다 이러는데 아니 자기가 틀렸어요. 내가 이거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비밀이라서 이거 보고는 그대로 좀 한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면 좋습니다. 그럼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 다 1시간 지나고 설명을 또 못 드리겠네. 아까 설명을 드린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상 예산 마이너스 성리 역성장했다. 이래서 이래 역성장했는데도 과연 FOMC가 5월 3일 4일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느냐 빅스텝과 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이죠. 얼마 전에 고리제강이 상한가 쳤잖아요. 고리제강 철강주가 포괄적 점유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래갖고 쳤는데 고리제강이 쳤잖아, 그죠? 고리제강이 이거 대란거래 고리제강이 380만 주, 뭐 230만 이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없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 개미들 도저히 이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이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디 갔나? 이거 철강주가 포괄적 점유적 화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갖춘 소식에 따른 기업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 잇따라 해놨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건 모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신문에 일어났는데 모르죠. 동일제강도 올랐고 또 뭐 한일철강도 올랐고 삼연철강, 천대제철, NIST 뭐 올랐다 일어났는데 모르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유를 왜 그만 거리 됐는지 다른 거는 거래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아까 엔저 좋은 엔저 나쁜 엔저 일본 수도 경롱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일본 엔저하고 우리나라 일본에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된다. 엔화 환율이 달러는 130이 보통 100엔대. 근데 130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그렇다고 금리를
일본은 지금 금리 마이너스 금리 0.0포인트 금리 아닙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리 올려버리면 또 그 이자를 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도 못하고 내리도 못하고 이렇게 좀 계륵이다. 일본 계륵이다. 이렇게 참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금리를 못 올리니까 달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러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일본에서 수출은 많이 되겠지만도 엔지가 되어버리면 수입하는 거, 에너지하고 뭐 수입을 많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하면 그에 대해서 데미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정부상 실적이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의 손실이 많다. 2조 원으로 달한다. 이러니까 많지 않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국제채무 불이행에 바짝 닥쳐서 일어났는데, 이런데 어떻게 러시아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 러시아 자꾸 올라가는 외국인 자금이 그걸 많이 들어간답니다. 많이 들어가면 이건 거짓말로 봐야 되지.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그 들어가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아까 이런 일본 은행이 추가로 고민한 변수를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규모로 발행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처음으로 1,000조 엔, 약 9천억이죠. 9,650조 원을 넘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1~2% 올리면 정부의 연간 원리금 부담액이 3조 7천억, 7조 5천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래서 일본의 국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일본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일본이 지금 참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상장 폐지 시 거래량이 적은 상장 폐지하면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외 시장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장 폐지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여기 보면 2년간 비적정 값세기를 받은 뭐 UCI, SD 시스템, 좋은 사람들, 뉴로스, 크라운, 테라셈, 소리마다, 코스온, 엔지, 쭉쭉쭉쭉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인트로맥스, 베스파, G9 제약, 바른전자 요거는 좀 유명하지. 거래 많이 됐죠. 휴먼에도 옛날 거래 많이 했지. 에스맥, 휴슨텍, 뭐 PHC, 오성첨다수 이것도 거래 그때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럼 에디슨 이버 이거 제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디슨 이버 이건 이름 바뀌었어요. 또 이름 이야기 해주다가 내가 또 이 사람들 요거도 먹을라. 이게 뭐 하면 시네마스코프거든요. 샘시스코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이거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요거도 먹으니까 일단 말씀 못하겠는데 이거 지금 또 거래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거래 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상당히 많이 물렸었습니다. 그죠? 상장폐 통지를 받은 다음 10월 영업 이내에 쭉쭉쭉 있고 조심해야 돼. 3년 연속 비정상 감소액이 매기자 한퍼 현진 소재 이것도 거래 많이 있죠. 현진 소재 세형 DNC, SH1L, 아리온 대부분 다 아까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이 많았죠. 코스닥 종목이. 그래 코스닥 종목은 제가 취급을 안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SW 생명과 이것도 거래 많이 했는데 세계상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글로 이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어차피 위험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돈을 못 번다 하지만 너무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용차,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골드, 사모, 상용자동차, 그러니까 상자도 이런 주식 사면 안 되죠. 선도전기 이것도 거래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하이토른 시스템, 국내 상자 40 상해표 위기 차이도 이렇게 부적정, 거절,
한정, 의견,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가급적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시간이 1시간 됐네. 그죠? 요 정도로 하고 또 끝내고, 하여튼, 참고를 하셔갖고, 제가 영상 올리는 것은 주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수익을 내시고, 또 손실을 적게 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리니까,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